네, 조금 전 윤건영 의원과 마지막에 나눴던 이야기, 바로 김건희 씨의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검증 시효가 지나서 더 이상 검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입장. 이 결정이 나온 다음에 학교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국민대 교수 한 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인터뷰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서 익명으로 진행된다는 점,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죠.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예. 논문 내용 좀 검토를 해보셨어요, 교수님도? 예, 지금 저도 아주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예. 예,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쭉 훑어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예, 일단은, 처음에는 언론이 좀 과도하게 보도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려 노력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보도대로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목이 좀 과도하게 희화화돼서 더 중요한 게 가려졌었는데요. 유지 사실 말씀하시는 제목보다도 거죠, 유지. 예. 맞습니다. 예. 예. 제목보다도 이 내용의 표절이라든지 또 심사원 위원들의 필체가 다 똑같은 거라든지 좀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들이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런데도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더 이상 검증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일단 예, 이거에 예. 대한 교수님의 그러니까 평가부터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일단은 사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앞에서 좀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 검증 자체를 이제 포기한 것은 좀 저희들은 사실은 그런 꼼수는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아하. 예, 사실 그 국민연구윤리위의 국민대 연구윤리위의 해당 부칙 조항을 보면 예. 그 경과 기간을 규정한 것뿐이지 오히려 거꾸로 본규정에 보면은 이 접수된 연구 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뭐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 조항이 오히려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칙에서도 예. 설사 만 5년 경과 부정행위를 할지라도 어떤 공공의 복지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조사 자체를 안 한 것은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세요? 뭐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네. 아무래도 정치적인 어떤 이유 혹시 만약에 하나 그분의 남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뭐 거꾸로 그대로 둔다면 오히려 좀 이익이 있겠다 이렇게 이런 게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건 상하탑의 면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물론 이것도 그냥 제 추측일 뿐인데요. 예. 어쨌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의 개인 의견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학교 안에서 예, 예. 다른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학 안에서 이제 제일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분노 또 자괴감을 느끼고 있고요. 네. 나름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긴 한데 아직은 교수회를 비롯해서 어떤 학내 단체도 조직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니까 점차로 어떤 형태로든 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부생도 말할 것도 없지만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지금 깊은 분노를 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런저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논문 예, 지도 교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가 불거진 후에 이 지도 교수님 뭐 입장 밝히거나 학 내에서 뭐 한 게 예. 없었습니까, 전혀? 제가 알기로는 학내 자체 뭐 어떤 커뮤니티에서 하신 건 없는 것 같고 대외 언론 인터뷰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뭐 그 당시 뭐 모든 게 뭐 절차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내용도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 있는데 아직 학내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입장 표명을 한 거는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일단 예. 좀 그 연구윤리위원회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면 이게 그 번복될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뭐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학내외에서 많은 이런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예. 항의를 하고 예. 압박을 할 경우에 예. 얼마든지 재조사를 통해서
좀 진정한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전해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교수 사회 안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와 이제 그 반발 움직임과 분위기는 분명히 있지만 예. 그렇다고 행동으로까지 아직은 연결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게 아직 숙성이 덜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안타깝게도 예. 정치하고 어느 정도 연결을 시켜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봐요?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하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접근이 굉장히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순수하게 우리가 학문적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거 이제 문대성 위원의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어떤 글쎄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꼼수를 찾아서 어떤 근거를 찾아서 거꾸로 뭔가 지금의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문대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그 4년 매교열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런 형식 논리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교수님들도 너무나 보이는 꼼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잖아 그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거 보니까 검증 시효가 전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게 검증 시효 상관없이 이걸 그 검토한 적도 있었다면서 조사한 적도 과거에. 예, 일단 뭐 다른 또 학교 측에서는 반론을 피고 있는데요. 그 행위는 뭐 미성년자의 경우에 대한 것이었다는 등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떤 문구 싸움, 어떤 법률적인 해석 싸움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를 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이 좀 문제가 있다면 대학 행정당국이 더 나서거나 이럴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여지는 분명히 있고 재조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대 민주동문회에서도 성명서를 낸 바 있고 이러저러한 교수 단체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생들 그러한 어떤 대외적인 어떤 압박들이 있을 경우에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이 규정에 따르면 오히려 법문 규정에는 시효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게 명시돼 있으면 지금 연구윤리위원회가 내세운 이유는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논리 싸움은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고. 학문적인 그런 관점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누구라도 그렇게 평가 우리가 정확하게 학문적인 관점에서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국민대의 재직 중인 교수님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